강원도는 한반도의 통일 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줄곧 변방으로 인식되어 온 지역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 너머 두매산골로 여겨졌으며 농경사회의 경제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역사는 그 지형적 고립성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오래전부터 산은 많고 들은 적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고립된 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강원도는 팔도중 인구와 곡창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중앙의 쌀을 공납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조세를 대체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과거부터 농업 생산이 미미했으며 경제 기반이 빈약했던 지역입니다. 조선 후기의 강원 지역에는 금광과 은광이 국가 재정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관청이나 광산업자들의 영역이었지 지역 주민들의 부로는 직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산간오지는 유배지나 은둔지로 이용되곤 했으며 많은 학자와 문인들이 강원 산간에 응어한 일화들은 이 땅이 중앙 권력에 관심 밖에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 속에 강원도는 주로 광물 자원의 공급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 인구와 경제 규모는 다른 지방에 비해 현저히 작았습니다. 이처럼 강원도는 과거부터 한반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강원도가 가난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지형적 특성이 산업화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험준한 산악 지형과 제한적인 평지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본질적인 제약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가 대규모 공장 부지와 해안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은 이러한 산업 모델에 부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반대로 경상도의 경우 수심이 깊고 넓은 항만 부지를 가진 해안 지형으로 산업화의 최적지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개발 정책 또한 강원도를 소외시키는 이유였습니다. 중앙 집권적 개발 정책은 특정 거점 지역에 자원과 인프라를 집중시켜 그 지역에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강원도와 같은 내륙 산간 지역은 이러한 발전의 혜택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강원도는 도로, 철도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강원도 지역에는 고속철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지리적 조건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강원도의 경제적 쇠퇴와 인구 감소의 뿌리 깊은 배경이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한반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번째 이유는 천혜의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환경을 보전한다는 명목 아래 다양한 개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도내의 높은 산촌에서 솟아오른 작은 샘물들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되어 국토의 젖줄 역할을 합니다. 이는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수원 보호 등의 환경 규제로 이어져 개발에 제약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숲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에 관한 환경 규제가 타 지역보다 강하게 적용됩니다. 강원도는 환경 규제 이외에도 지리적 규제도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위치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경지역 규제라는 2중, 3중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행위 제한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지자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발전 동력과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규제 지수가 10 증가할 때 인구수는 5,032명 감소했으며 사업체 수는 500여 개 감소하였습니다. 실질 지역 내 총생산도 1,400억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와 수리권 갈등도 강원도 개발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소양강 댐 건설로 주변 지역이 입은 피해 규모는 6조 원에서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댐에서 나온 물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강원도는 댐 건설로 인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강원도가 가진 지리적 이점마저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누적된 소외는 강원 도민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남겼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78.9%가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처졌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과 맞물려 강원도민들의 낙후의식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문제와 많은 규제는 강원도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강원도의 인구 감소 속도는 국가 평균보다 약 6년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대표 도시조차 인구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태백, 정선, 인제 등 일부 지역들은 도시의 생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20대 경제 활동 참가율은 수도권 평균보다 낮으며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젊은 층이 직업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는 경쟁력 있는 임금, 쾌적한 근무 환경,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강원도는 이러한 청년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원도 경제는 전국 평균보다 항상 낮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34,434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82% 수준이며, 1인당 지역 내 총소득은 301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의 76% 수준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들을 살펴보아도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영서 지방의 거점 도시로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충적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등 호수가 많아 관광지 및 내륙수로 역할을 하지만 한강 상류에 위치한 탓에 공해를 유발하는 공업은 전혀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 조건과 서늘한 기후를 발판 삼아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춘천시 인구는 약 1만 2천 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년 평균 약 1,20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증가마저도 주로 50에서 70대 중장년층의 유입이었습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최대 경제 도시로 불립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중입니다. 의료,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꾀했으나 젊은 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여전히 발생하였습니다. 강릉시는 동해안 중심 도시이자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스포츠 관광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인구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율 증가가 뚜렷합니다. 올림픽 개최는 단기적인 관광객 증가와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지만, 이러한 효과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백시는 1981년 개청 당시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5만 9,397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현재는 3만 8,094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시 지역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정선군 역시 1978년 탄광 개발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인구수는 최고점에 달했으나 현재는 3만 3,71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삼척시는 태백시와 동해시가 분리되기 전인 1970년대에는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6만 2,65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대규모 산업화 시대에 강원도가 소외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군사보호구역, 환경규제 등 중첩된 규제에 묶여 개발 기회를 상실하고 경제적 활력을 잃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원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만을 기다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지역 스스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